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련장서의 우사기입니다. 오늘은 야지로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첫 등장부터 그렇게 출중한 외모도 아니었고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야지로베가 없었다고 해도 손오공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는 했겠죠. 야지로베가 초반에 등장했을 때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50 정도는 아니어도 피콜로의 부하 심벌도 쉽게 해치우고 심지어 구워먹기까지 하는 잔인함도 보여줬죠. 제가 이 장면은 어릴 때 봐서 그런 건지 상당히 무서운 기억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피콜로 대마에게 손오공이 패하고 야지로베가 손오공을 업고 카린탑에 오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야지로베가 카린탑에서 살게 되어버린 부분이죠. 물론 야지로베가 일이 있어 지상에 내려와도 집이 카린탑이 되어버린 것처럼 결국 다시 카린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야지로베는 카린탑에서 살게 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야지로베는 겁이 많아서이다. 야지로베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보통 인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손오공이 더 강하기야 하겠지만 잠시 동안이지만 손오공과의 대련에서 손오공도 인정할 만큼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었고요. 피콜로 대마왕이 만든 심벌도 단 일격에 쓰러뜨렸습니다. 거기에 손오공까지 업고 그 높은 카린탑을 오른 것만 봐도 쉽게 말해 레드리본군이 고용했던 살인 청부업자 타오파이파이보다도 실력은 한참 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지로베가 혼자 떠돌며 칼잡이로 살고 있을 때는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이 강했다는 것이죠. 야지로베가 더 강해질 이유도 없었고 반대로 말하면 무서울 것도 꿈도 없었겠죠. 그런 야지로베가 하필 세계관 최강 악마 드래곤볼의 주인공 손오공을 만나 지구가 위험해지는 순간을 몇 번 경험하더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지구만큼 무서운 곳이 없구나, 현실은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야지로베가 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공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에 큰일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상보다는 안전한 카린탑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오공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와서 카린에게 물었었죠. 셀과 자신과 누가 더 강한 것 같냐고. 카린은 셀이 더 센 것 같다며 확실한 판단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카린이 의외로 상대의 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센스도 있으니까 야지로베가 봤을 때 카린은 경보 알람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말이죠. 두 번째 이유, 선두를 너프시키려는 목적이다. 선두는 하나를 먹으면 10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고 손오공이 먹었을 때 사이어인의 위도 포만감을 느꼈을 정도입니다. 야지로베 같은 대식가도 몇 번을 집어먹자 배 터져 죽을 뻔했죠. 근데 이때 야지로베가 이렇게만 많이 안 먹었어도 적들을 잡기 훨씬 수월했을 텐데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선두는 배가 고플 때 한 알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아픈 상처까지 모두 치유가 됩니다. 심지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도 재생까지 되는 사실상 작가가 실수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드래곤볼과 맞먹는 사기 아이템이에요. 선두가 재배된 지구의 지구인은 물론 사이어인, 셀, 최근 슈퍼의 모로, 그레노라까지 순식간에 체력이 회복된 것을 보면 덴데나 키비토와 같은 힐러들의 존재가 애매해질 정도이니까요. 이런 슈퍼 사기 아이템인 선두가 대량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야지로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카린탑에는 선두가 있다. 방금 전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알고 계신 대로 야지로베는 많이 먹고 식탐도 대단합니다. 심지어 피콜로의 부하들까지 먹을 생각을 했고 심벌은 먹었죠. 아마 얘는 피콜로도 지보다 약했으며 구워 먹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메론맛이. 카린탑은 지구에 위기가 닥쳤을 때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헤맬 이유가 없는 곳이죠. 최고의 비상식량 선두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년에 7알 정도만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 사람이 70일 정도밖에 살 수 없지만요. 드래곤볼 슈퍼 미래 트랭크스 편에서 미래 트랭크스의 타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야지로베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카린이 야지로베에게 마지막 선두를 줬다고 이야기할 때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역시 야지로베가 카린탑에서 캠핑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선두겠구나. 네 번째 이유, 카린도 야지로베가 필요하다. 카린도 굳이 야지로베를 집에 가라고 내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카린은 천계와 지상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죠.
가끔씩 야지로베는 선두를 들고 오공들을 찾아가거나 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카린이 직접 내려갈 수 없으니 야지로베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미스터 뽀뽀가 직접 갈 때도 있지만 그건 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카린이 물고기를 구워먹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카린이 근두운을 타고 내려갔던, 혼자 내려갔던, 어쨌거나 카린이 없을 때 카린탑,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초신수와 초성수, 아니다, 초신수뿐인가? 이 물을 지키는 역할도 야지로베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카린이 야지로베에게 물고기 좀 잡아와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번째 이유, 야지로베는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드래곤볼 캐릭터에서 저희들과 가장 생각이 비슷한 게 누구인 것 같으세요?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지로베가 우리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래곤볼은 판타지 액션 만화이고 더욱더 강해지려 하는 이상한 놈들만 가득하지만 야지로베가 등장함으로써 드래곤볼 세계관과 우리 독자들과의 갭을 맞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인조인간 편에서 부르마가 야지로베에게 너는 왜 안 가? 하고 화를 내자 야지로베의 최고 명언이 있죠. 나는 날 수 없어. 야지로베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카린이 야지로베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드래곤볼 세계관과 우리 독자들의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야지로베 정말 우리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야지로베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적당한 일을 하며 문제가 생겨도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안고 살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야지로베가 베지터의 꼬리를 잘랐듯이 우리도 우리가 나서야 한다 판단이 되면, 정말 싸워야 할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싸우잖아요. 이번 영상 정리해보면 야지로베도 카린탑이 좋고 카린도 야지로베가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신과 미스터 뽀뽀처럼 말이죠. 가장 우리 인간답고 정말 싸워야 할 때는 싸우는 야지로베, 생각할수록 매력있는 캐릭터라고 이번 영상 제작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야지로베가 카린탑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지로베가 카린탑에 사는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내용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편집 방식도 바꿨고 내용도 살짝이지만 추가는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혹시 과거 영상 다시 제작하게 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